안녕하세요. 컴퓨터특공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질 좋은 수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상병리사 중에는 수면 검사를 진행하는 임상병리사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잠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이병욱 임상병리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면다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잠을 통해서 뭔가를 검사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수면다운 검사는 굉장히 복잡한 검사인데요. 일단 뇌파, 안전도, 근전도, 그 다음에 호흡 기류와 호흡 노력, 수면의 자세, 산소 포화 농도, 심전도, 비디오 모니터링까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이제 수면장애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 잠을 못 자는 불면증도 있겠고요. 네. 잠이 너무 많은 과수면증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을 하는 행동장애도 있고요. 흔히 볼 수 있는 코골이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도 평가할 수가 없고 옆에서 보는 분들도 정확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얼마나 심한지를 진단하게 되는 검사고요. 근데 이러한 증상을 스스로 호소하지 않거나 네. 옆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도 수면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그 합병증의 진행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사의 권유로 건강상의 목적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빨을 갈았는데 요즘은 이빨 안 갈고 코를 골더라고요. 네. 코를 곤대요. 문제가 좀 생긴 건가요? 사실 뭐 코골이는 네. 되게 흔하게 발생을 해요. 20대 때에는 남성의 코골이 유병률이 보통 15에서 20%라고 보면은 네. 60대가 되면은 30% 이상이 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는 남성의 3분의 1 정도,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대가 되면은 30%로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네. 이제 근육들이 힘을 잃게 되면은 점점 기도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여성분들이 젊을 때 코골이가 적은 이유는 네. 이 여성 호르몬이 근육이 처지는 걸 좀 막아지거든요. 네.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폐경이 진행이 되면서 보통 50대부터 빠르면 40대 시작이고 늦어도 5, 60대에는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코골이 유병률이 60대가 되면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저 벌써 노화가 시작된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스스로 인지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 거고 네.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뭐 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뭔가를 해야겠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수면과 건강이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연결이 정확히 돼 있는 거죠? 잠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핸드폰으로 치면 충전하는 것 같은 거죠. 충전이 잘 안 되게 되면 핸드폰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죠. 핸드폰이 빨리 망가지겠죠. 네. 전류가 이상하게 뭐 왔다 갔다 하게 충전이 되면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얘기하기 쉬운 게 무호흡증이에요. 맞아요. 수면 무호흡증은 네. 숨을 안 쉬게 되면 숨이 이제 물리적으로 막히는 것과 중추적으로 안 쉬어지는 게 있습니다. 크게는. 근데 대부분의 무호흡증은 물리적으로 숨을 쉬는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런 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네. 무호흡증이 발생을 하면은 숨이 약해지니까 뇌의 산소가 감소하겠죠. 온몸에 산소가 감소하게 되면은 뇌는 잠을 깨웁니다. 짧은 각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과호흡을 하게 돼요. 과호흡을 하게 되면서 헐떡이게 막 숨을 막 쉬는 거죠. 네. 그러게 되면은 그 동안에 그 공급하지 못했던 산소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호흡이 가빠지면 심장도 당연히 빨리 뜁니다. 그럼 좌심실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반복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심장에 압박이 되게 되면 이제 수면의 깊이도 얕아질 뿐더러 네. 이제 심장 기능도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얼핏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밤새 촬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정확한 1형 검사를만 도움이 네. 되고 있는데 이 검사는 이제 대학병원 수준이나 뭐 개인 병원이든지 수면 검사실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센서를 전부 다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자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쯤에 병원을 많이 내원을 하세요. 네. 그래서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쯤에 검사를 많이 시작을 하고 검사 총 시간은 보통 7시간 전후로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좀 적게 하기도 하고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을 병원에 있는 검사실에 자면서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죠. 계속 옆에서 지켜서 보시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냥 붙여놓고 옆에서 보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붙이는 신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신호들이 잘 나오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간단한 코골이 환자분들은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행동장애가 있거나 행동장애라면 어떤 대표적으로 유형이 이제 있을까요? 꿈꾸는 수면에 나오는 행동장애랑 꿈꾸지 네. 않는 수면에 나오는 행동장애가 있어요. 꿈꾸지 않는 수면에 나오는 행동장애는 보는 목류병 같은 것들. 막 돌아다니고. 예, 그리고 애들이 뭐 새벽에 깨서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야경증 같은 거. 꿈꾸는 수면에 나오는 행동장애는 대표적으로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해서 렘수면. 네, 네네네. 꿈을 꾸는 내용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연히 다르고 분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분간이 돼요? 가능하죠. 뇌파나 이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이제 꿈꿀 때 하는지 꿈꾸지 않을 때 하는지
그리고 행동 양상도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대도 다르고요. 당연히 자는 동안에 행동을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침대에 떨어지거나 뭘 파손시키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봐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무호흡증이 길게 나오다 보면은 사실 제가 2분 30초까지도 숨을 안 쉬는 분을 봤어요. 한 번에. 네. 멈추는 거죠. 그럼 사실 산소 농도는 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네. 몸속에. 그러면 사실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가끔 있어요. 생명과 또 직결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임상병리사들은 검사실에 근무를 할 때 다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들을 검사를 했을 텐데 최근에 수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게 있죠? 사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가장 쉬운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수면은 이제 규칙적인 습관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뭐 습관이야 뭐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환경은 사실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조용하고 어두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빛공해라고 하죠. 제가 옛날에도 네. 빛공해 인체 유해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연구도 참여했었는데요. 자는 동안에 방 안에 불을 켜고 잔다거나, 그러니까 얕은 TV 같은 거 켜놓고 주무시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눈앞에 대고 보다 보면은 과도한 빛이 눈에 들어가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도 문제가 되고, 뭐 땡땡 마트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도 굉장히 강한 빛에 노출돼서 일을 하시다가 퇴근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면은 어두워지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활동을 했잖아요. 해가 뜨면. 그게 보통 8시, 9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빛이 많아지면서 밀리는 거예요, 시간이. 네. 어두워지면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그 호르몬이 새벽 1시에서 3시 정점을 찍고 감소를 해서 아침이 되면은 억제가 돼야 돼요. 빛을 보면서. 이 리듬으로 지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들어온다거나 자기 전에 강한 빛을 받으면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의 역할은 깊은 수면을 유지하게 해주고 회복을 증가시켜주고 암세포도 발현을 억제해줘요. 밝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어두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훨씬 건강합니다. 네, 그래요? 밝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합병증이 많아요. 고혈압, 당뇨, 암 같은 것들. 잘 때 되게 단순하게 빛과 어둠을 통제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암막 커튼 치면 제일 깔끔하죠.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좀 약간 수면 장애가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환경을 좀 집에서 조성을 하셔야겠네요. 특히나 이제 그 빛 중에서도 파란색 계열의 블루라이트 파정이 좀 각성을 많이 증가시키거든요. 집에 조명을 해놓더라도 보통 조명이 좀 붉은 계열 조명을 많이 켜놓잖아요. 약간 노란색. 네, 노란색, 네, 붉은색. 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화장실을 갈 때 조명을 켜더라도 강한 빛보다는 약간 그런 색깔의 빛을 켜시고, 핸드폰에도 이제 편안하게 화면 보기나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를 켜놓고 밤에 좀 조명을 얕게 해놓고 보시면은 잠을 자는데 큰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게 수면 다원 검사로 갔어요. 네. 거기서 잠이 올까요? 다들 오시면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네. 한 7,000분 정도는 검사를 최소한 한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네, 그쵸. 카메라를 통해서 관찰한다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도 그렇지만 환경도 바뀌고 네. 뭐 주렁주렁 붙이잖아요. 그중에 그렇죠, 코에 그렇죠. 끼우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끼우는 순간 이제 일반적인 코골이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한 5, 60대 드시니 이제 되게 예민한 불면증이 있는 여성분이 왔다. 네. 이제 그러면 이거 끼고 어떻게 잠을 자요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검사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해요. 네. 물론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진정시켜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해야죠?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환자분들이 나는 뭐 한 달째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오늘도 못 잘 것 같다, 어떡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가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잠을 잤다가 깼다가 하면서 자주 깨는 경우에도 스스로 느끼기엔 잠을 안 잔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무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생명과학과 교수님들을 검사해드렸어요. 그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 검사하다 보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 잠 안 와서 그만할래요, 그러세요. 근데 보면은 계속 숨 안 쉬고 계시거든요. 2, 30초 숨 안 쉬었다가 10초 쉬었다가. 그럼 자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근데 본인은 인지를 못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계속 깨니까 수면 자체를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TV를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코를 골고 있으시죠. 네네. 채널을 바꾸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죠? 왜 채널 바꿔? 아빠 안 보고 잤다. 있었는데. 그겁니다. 네. 잤는데 안 자는 네. 것처럼 느끼는 경우.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되게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검사 말고도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좀 들었어요. 어떤 네. 일을 또 하고 계시나요? 오랫동안 대학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탈대학병원을 한 상태고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학술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요? 이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에는 2, 30년 동안 방치가 될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도 2~3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것들을 조기에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쓰는 기계가 양압기라는 의료기가 있습니다. 네. 코에다 쓰는 마스크를 통해서 코로 압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빨대가 막히면 바람을 불면 열리듯이 우리가 숨을 통과하는 통로가 좁아져서 막혀있기 때문에 압력을 넣어서 열어주는 기계인 거죠.
그런 양압기를 임대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병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병원들과 업무 협약을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검사실도 관리해드리고 검사가 적은 경우에 인력을 파견해드리고. 얼핏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자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도 되게 작아져가지고 네. 예전처럼 되게 막 보기 안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그 기계를 어떻게 끼고 자지라고 했는데 또 무호흡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걸 쓰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쓰면은 엄청 놀래요. 내가 내일 모레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산소호흡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인터넷 쳐보면은 양압기라는 게 있고 이게 수면의 질을 좋게 해주고 내 건강을 좋게 해준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들이 시끄럽다고 말을 많이 해요. 코 골아서 못 자겠어 같이. 그러면 신혼 초기에 잘 옵니다. 30, 40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네, 그 외에도 양압기에도 안경의 도수처럼 압력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잘 맞춰줘야 잘 쓸 수가 있어요. 불면증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불면증을 경험하는데 단기 불면증은 보통 문제가 안 됩니다. 3개월 이내로 짧게 뭐 어떤 예를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깐 1, 2주 못 자다가 또 자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임상적으로 치료를 안 하는데 이제 만성 불면증,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불면을 유지한다거나 불면증으로 인해 뭐 다른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잠을 잘 수 있는 약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면제 쪽보다는 안정제 쪽일 거예요. 약 종류도. 뭐 무호흡증이 있으면은 약을 드리는 거는 사실 약의 금기 사항이에요. 수면제의 금기 사항. 숨을 못 쉬어서 깨는 건데 그걸 억지로 재우는 거잖아요. 그게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양압기라는 의료기기를 많이 쓰는 거고 사실 양압기 말고도 호흡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또 양압기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불면증이라고 해서 정말 잠을 못 자는 사람, 지금처럼 어떤 뭐 무호흡증이나 다른 수면 장애가 있어요. 주기적 사지 운동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꾸 깨서 수면의 질이 안 좋다 보니까 스스로 수면을 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빛공해 때문에 자기 전에 강한 빛을 받는 직종이나 밤에 야간에 근무를 해서 일주일이 망가지면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밤에 주로 일을 사실 좀 하시니까.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원래 야간에 수면 검사 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대부분 불면증을 경험을 해요. 저도 이제 20대 중반 때는 한 2, 3년 동안 불면증이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머리만 대면 잡니다. 왜냐면 너무 잠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그렇긴 해요, 사실은. 불면증 때문에 고민인 적은 없었는데 네. 제가 한번 약간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청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살면서 30분 정도 잠을 청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3초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혹시 불면증이 아닌가 해서 어떤 병원에 갔었는데 그거는 불면증이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내가 잠드는데 30분이 걸린 것 같고 40분이 걸린 것 같은데 이제 검사 결과를 보면 잠드는데 5분 걸리셨네요. 이런 그래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얕은 인면기 때는 주변 소리도 들리고 생각이 좀 나요. 자는지 안 자는지 비몽사몽간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수면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되게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이제 학생들을, 중고등학생들을 기숙사 생활을 많이 시켜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수면 시간이 보면은 보통 뭐 다르겠지만 4, 5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청소년기의 권장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이고 최대 9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을 4, 5시간만 재우고 낮에 공부를 시키니까 당연히 졸립겠죠. 졸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들은 이 학생들이 뭔가 이상이 있다 생각을 해서 병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잠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애만 존다. 학급을 못 따라간다고 해서 이제 기면병을 의심합니다. 기면병은 자주 졸린 병이에요. 그런 병도 있어요? 네. 제가 거의 그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날 수면 다원 검사를 하면서 수면이 멀쩡하다는 걸 일단 입증을 해야 돼요. 7시간 반 이상 검사를 하면서 그 수면 시간이 충분히 6시간 확보가 되고 수면 장애도 거의 없는 상태를 일단은 증명을 하고요. 낮에 바로 이어 낮 검사를 또 진행을 해요. 이거를 주간 수면 잠복기 반복 검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MSL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낮잠을 재워요. 그러니까 5번을 재웠을 때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이제 잠이 들면 꿈꾸는 데까지 걸리는 정상 시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짧아질 경우에 그런 게 나오면은 기면병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전날 못 잤으니까 너무 피곤에 누적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검사실에 오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대학교 가면 없어집니다. 기면병이. 그러니까 오진이었던 거죠 사실은. 기면증을 치료하고 각성제를 먹는데 이런 약들을 먹고 싶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걸 약을 처방을 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니까. 수면과 관련된 다양한 또 에피소드도 좀 네.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지식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의 활약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면 다원 검사 전문가 이병욱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남은 잠꾸러기. 네.